자, 반갑습니다. 오전 영상이 좀 늦었죠. 벌써 이제 11시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천천히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장 시작하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죠? 진짜 오늘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쫄렸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다시 87,000원까지는 회복을 해 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현재 시간 기준으로 모으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 사실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뭐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무작정 희망회로만 그리는 거는 사실 아니죠. 제가 하락 추세도 다 이렇게 잡아놨었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76,000원까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 가격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사실 드렸었어요. 근데 진짜 내려와 버렸네요. 그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어제도 제가 저녁 늦게 이제 올려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자, 제가 어제 저녁에도 보시면은 이제 올려드렸죠. 수급 동향.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뭐 큰 일정이 없는 한 오전에 한번, 그러니까 장중에 한번, 그리고 이제 오후장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한번, 그리고 이제 저녁 8시 지나고 나서 수급 동향 완벽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정리해서 한번. 그러니까 총 3번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3편을 뭐 다 챙겨 보실 수는 없겠지만 이왕이면 시간이 되시면은 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챙겨 보시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 1일부터 7월 1일 누적 기준이에요. 물론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던 2월 3일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6월 1일부터 어제까지의 종합 합산 보게 되면 외국인은 105만 9,539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가볍게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들이 잘못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얘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그쵸? 저는 이제 이 여기에 수급에 지금 더 힘을 싣고 있는, 그리고 의견을 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여기에 이제 한 표입니다. 여기에 한 표. 이 수급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잘못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 중에서 이 수급의 모멘텀 긍정적이다라는 거에 한 표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건 맞잖아요. 그쵸? 손해를 보고 팔거나 차익 실현을 미리 하고 나가거나 빠져나가거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긁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폭락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손해 보면서 물량들을 이제 던져야 되는데 그럼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수급의 핵심의 축이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모아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뭐 지분 많이 모아서 최대 주주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은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평단가를 또 지속적으로 낮춰가기 위해서 계속 바득바득 긁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모아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내려왔을지언정 얘네는 계속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지금 계속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평단가를 그냥 대충만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6월 초부터 10만 원 중후반대부터 계속 모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면은 계속 낮은 자리에서 지금 평단가를 낮춰가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외국인 수급이 유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 또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이제 여기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물량들이 이제 누가 받아가느냐. 이제 그 싸움이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사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뭐 삼성전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다 팔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계속. 그죠? 아마 최고점일 때도 던졌을 텐데 38만 원 구간이 최고점이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지난달이었나요? 6월 19일이었네요. 자, 이때도 던졌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이시죠? 던졌어요, 이날도. 이걸 다 지금 여기서 다 받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사신 분들 지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던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 자체는 완벽하게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뭐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편안하게 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실 거고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손절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장기로 가지고 보유하면서 왔느냐 아니면 단기간 안에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대응 방식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까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맞춰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래도 오늘 75,500원까지 빠져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8만 원 선까지 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8만 원 위쪽으로 잘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면은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수급도 역시 이어질 것인지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전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다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소식을 접하시긴 하셨을 거고 오전에도 제가 채널에 이제 살짝 브리핑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작은 노이즈에도 크게 반응하는 AI 반도체 섹터다. 사실 계속 그래 왔거든요. 24년도 초반부터 사실 이제 이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부분인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이제 노이즈 사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중국발 딥시크 사태, 두 번째는 이제 구글발 터보 퀀트 사태. 그러니까 이 중국발 딥시크는 사실상 고성능 반도체를 굳이 뭐 고성능 GPU를 뭐 굳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효율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한번 또 주저앉았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이제 뭐 블랙웰, 베라루빈, 뭐 앞으로 파인만 뭐 이런 굉장히 고성능 이제 반도체를 계속 AI 칩을 계속 공개하면서 가고 있는데 워낙에 이제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도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기술의 뭐 격차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벌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사실상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호퍼 100, 그러니까 약간 저사양 쪽에 대한 수출만 가능했었고 이제서야 사실 이제 H200까지는 허용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걸로도 AI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다 보니까 시장에 충격이 한번 있었던 거고 이 구글발 터보 퀀트 사태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KV 캐시 압축 기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메모리들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또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한번 또 주저앉았었던 그런 사태들.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이 메타의 잉여 컴퓨팅 자원을 이제 뭐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는 쪽이 아니라 이제 또 판매하는 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노이즈 현상. 그만큼 이제 사실상 과열된 산업 투자에는 이 노이즈 현상은 시장에서 더욱 민감하고 크게 반응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섹터에 대한 노이즈인데 왜 그러면은 도대체가 전체 섹터가 반응을 하느냐? 뭐 2차 전지도 오늘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뭐 바이오 섹터도 뭐 그냥 그닥 그렇고요. 방산 쪽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외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I는 이제 모든 산업에 적용될 중심 산업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라서 지금 이거를 빅테크나 이제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중심으로 지금 현재 투자 확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AI를 계속 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미래의 과정으로 이제 갈 부분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반적으로 잠재 확산되어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장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해서 이제 공유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 채널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크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정보 공유 역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 댓글은 영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확인하시고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고 이 실시간으로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말 이 정확하고 필수 정보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공유 받으셔도 분명히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수익인 겁니다. 일단 오늘 오전 영상에서는 제가 요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메타는 사실 근데 주가가 상승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자, 반도체주는 급락했는데 메타는 반대로 상승을 했어요. 자, 스타 히트맵을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 자, 메타는 어제 상승했다니까요. 자, 오히려 이 기업들은 상승을 했어요. 상승. 반대로 기술주들은 작살났죠, 어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되는 현상이 또 나타나 버리게 된 건데 그 메타발 노이즈에 반도체가 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AI 투자 사이클은 유효하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리적 요인도 같이 이제 겹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중요하죠.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었으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FCF. 수요가 있어야 이제 공급이 따라가고 매출이 나오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견조하다라는 거예요. 견조. 케빈 러시의 또 이 완화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은 여기 있죠? 미국 제조업 지표 발표. 제가 이건 굳이 따로 리포트를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예상치보다 실제 값들은 하회했습니다. 하회. 다만 이제 물가 지수가 아직도 이제 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빠져 내려오긴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높아졌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물가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신규 주문 지수가 50 이상이라서 수요는 아직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AI 반도체 같은 성장주에게는 우호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호재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는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케비너 씨의 완화적 발언에도 이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소식 이게 이제 반도체주 급락을 지금 현재 주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쪽 자그마한 이 노이즈에도 지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컴퓨팅 파워를 이제 구매를 메타가 했다면 판매까지 이제 같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남는 연산 능력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진출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 파는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둘 다인 거죠, 둘 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투자한 거 대비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장 불안만 자극하는 거다. 그럼 과잉 투자 우려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가는 건데 너무 이거는 과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딥시크 사태와 올해 터보컨트 사태와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근데 6월 반도체 수출 부분 나왔잖아요. 그죠? 역시나 역대 최대였어요.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그만큼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수치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모멘텀이 변화하거나 어떤 업황에 대한 전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뀐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간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정상화. 어찌 보면 이제 평균 회귀라고도 하죠. 회귀. 운동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뭐 농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특히나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는 거를 농구에서 보통 저는 더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기는 해요. 저도 이제 NBA 좋아하고 이 골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커리의 팀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커리 팬인데 요즘에 사실 근데 너무 이 3점 슛 난사 경기가 많다 보니까 한 번 폭발하면 진짜 미친 듯이 이 3점 슛들이 막 들어가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뭐 1쿼터, 2쿼터 막 폭발하면서 막 진짜 막 80점 들어가고 막 이런 경기들도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근데 평균 회기라고 해서 이제 후반부인 이제 3쿼터, 4쿼터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던 게 막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3점 슛 성공률도 뭐 10개 던졌는데 8개 들어가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경기 끝나고 봤더니 20개 던졌는데 이제 8개. 그럼 이제 평균치가 한 40%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회귀의 법칙.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급하게 사실 이제 많이 상승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죠. 하지만 펀더멘털에 대한 훼손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메모리를 제조하는 플레이어인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뭐 마이크론처럼 이 파두가 완성된 어떤 SSD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사실 발생되는 매출은 그렇게 크게 차지하진 않아요. 많아봐야 10에서 한 15% 정도. 나머지는 결국은 이제 컨트롤러 매출이 80%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이 기업용 SSD 이것도 뭐 공급 과잉이다라고도 시장에서 우려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근데 데이터가 저장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면 뭐 연산 자체도 되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D램보다 낸드가 조금 더 낮아요. 어떤 이 수출 규모나 뭐 공급 규모 이런 부분들. 여전히 D램의 중요성이 더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파도는 이제 팹리스 기업이잖아요. 설계하는 기업. 얼만큼 잘 설계하느냐. 이쪽에 사실 이제 모멘텀을 맞춰놓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과는 조금은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8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진짜 이거 계단식 하락 아니냐 뭐 이렇게도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안 해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 거꾸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61선 저항 맞고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반등 한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요 61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조정 받았을 때 8만 원 지지하고 요렇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버리게 되면 요거는 뭡니까? 일단 이론상으로는 거꾸로 된 헤드앤숄더죠. 역 헤드앤숄더. 이렇게도 사실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보조 지표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진짜 73,000원 요 하단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추세를 전환시켜서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복귀시키고 실적 2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요 61선 돌파하면서 다시 이제 우상향 추세로 추세 전환하는 또 그런 방향성 역시도 저는 지금 같이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위치가 과연 이제 8만 원 선 위쪽일 것이냐 아래쪽일 것이냐 이 부분도 역시나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뭐 여전히 기관들은 팔고 있는 모습이고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3시 반 정규장 끝나고 나서 영상 찍어서 또 이제 살펴보면서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오늘 오전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중요한 게 사실 있기는 해요. 이제 또 고용 부분에 대한 이제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주요 이벤트들은 뭐 역시나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잠정 실적 삼성전자 이제 발표 예정되어 있고 하이닉스 또 ADR 상장 그리고 실적 발표 같이 있고요. 미국의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7월 말에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미국 고용 지표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참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이런 노이즈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역시나 쉽지 않구나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죠. 12만 원 이 텐베거 달성했던 5월 22일 그 이후로부터 사실 고점 찍고 좀 이렇게 하향 추세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박스권 자리를 잘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종가가 8만 원 위쪽에서 마무리되느냐 아래쪽에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단기 방향성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8만 원 계속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 메타 최종 고객사잖아요. 파도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이게 메타발 이런 또 이슈가 발생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안 좋은 소리가 나와도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장 끝나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역시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